안녕하세요. 유홍입니다. 오늘은 BC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로우 메일랜드, 광역 밴쿠버와 프레즈밸리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인 밴쿠버 아일랜드, 그리고 BC 내륙 지역, 그리고 BC 북부 지역은 관세 전쟁의 와중에도 거래는 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성우, AI를 통한 두 분의 성우께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4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택시장 그 속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침 BC 부동산협회 BCREA에서 어제 따끈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봤습니다. 헤드라인부터가 재밌던데요. 주택 구매자들이 4월에고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이다.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BC주 전체의 분위기를 다 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자료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2025년 5월 14일자 BCREA 보도자료인데요. 4월 거래량, 가격, 매물 현황, 상세 데이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언뜻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지역별로는 정말 흥미로운 차이들이 보여요. 맞아요. 그냥 시장 식었네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속내가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저의 목표는 이 데이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그리고 그 의미를 뽑아내서요. 당신이 BC 주택시장의 현재 맥박을 정확히 짚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들부터 한번 볼까요? 네, 큰 그림부터 좀 보죠. 우선 4월 BC주 전체 주택 거래량인데요. 총 6,453건입니다. 6,453건이요? 작년 4월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게 작년 4월 대비해서는 14.6% 줄어든 수치고요. 14.6% 감소. 적지 않은데요? 네, 근데 더 주목할 건 이게 지난 10년간의 4월 평균 거래량하고 비교하면 27%나 낮다는 거예요. 와, 10년 평균보다 27%요? 네, 확실히 예년보다 거래가 좀 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수치네요. 가격은 어땠습니까? 평균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월 평균 가격이 94만 2,884달러. 94만 달러 선이군요. 네, 이게 작년 4월에는 100만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100만 3,638달러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한 6.1% 정도 내렸습니다. 아, 6% 정도 하락했군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내리면서 총 거래 금액도 많이 줄었죠. 약 61억 달러 수준인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거의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야, 거래 금액이 20%나 줄었다면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시장 활동이 위축된 모습이 뚜렷하군요. 네, 명확한 지표들이죠. BCRA의 수석 경제학자 브랜든 오그먼드슨도 이 점을 좀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오그먼드슨이 특히 지적한 부분이 로어 메인랜드처럼 좀 가격대가 높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밴쿠버나 그 주변 지역들이요. 네, 그런 곳에서 판매 감소 폭이 더 컸다. 즉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BC주 전체 평균만 보면 놓치기 쉬운 각 지역의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뭘 꼽던가요? 아무래도 무역이나 통화정책 관련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걸 꼽더라고요. 불확실성. 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잠재 구매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좀 지켜보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렇죠. 큰돈 들어가는 결정인데 망설여지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 주 전체 활동을 역사적 평균 아래로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니까 구매 심리가 위축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 지역별 차이. 이걸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야겠네요. 네, 거래량 변화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이저밸리, 여기는 작년 4월 대비 무려 30.2%나 거래가 줄었어요. 와, 30%면 정말 크네요. 네. 그리고 광역 밴쿠버도 23.2%, 칠리왁도 18.5%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좀 큰 지역들 중심으로 냉각 현상이 뚜렷해요. 그렇죠. 이 지역들이 워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요. 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오른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피스 지역. 여기는 오히려 거래량이 14.7%나 늘었어요. 14.7% 증가요? 와, 네. 그리고 파월리버라는 것도 12.1% 증가했고요. 또 밴쿠버 아일랜드도 5.5%, 오카나간 3.6%, BC 북부 3.1%. 이렇게 작년보다 거래가 더 활발했던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야, 전체 평균은 14.6% 감소했는데 어떤 곳은 14% 넘게 증가했다니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그렇죠. 이게 현재 BC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럼 가격 변화도 좀 비슷한 양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가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역시 광역 밴쿠버가 마이너스 7.1%로 하락폭이 제일 컸고요. 네, 거래량 감소도 컸었죠. 네. 그리고 파월리버도 마이너스 5.1%, 프레이저밸리 마이너스 3.6 이렇게 내렸어요. 대체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던 지역들이 가격도 좀 약세를 보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른 곳들도 당연히 있겠군요. 맞습니다.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무려 7.9%나 상승했어요. 와, 빅토리아가 7.9%나요? 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아까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씀드린 사우스피 지역 있죠? 네, 14.7% 증가했던 곳. 거기는 가격도 8.6%나 뛰었습니다. 야, 거기는 거래량, 가격 둘 다 좋았네요. 네. 그 외에도 칠리왁 플러스 2.2%, 밴쿠버 아일랜드 플러스 1.9, BC 북부 플러스 1.3, 오카나간 플러스 1.3 이렇게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처럼 가격 역시 지역별로 온도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인 거죠. 이런 지역별 온도 차이는 그럼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좀 나타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시장에 나와 있는 총 매물수, 이걸 활성 매물 액티브 리스팅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팔려고 나와 있는 집들이죠. 네, 4월 말 기준으로 이게 43,608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4월보다는 20.8%나 늘어난 수치예요. 아, 팔려는 집은 더 많아졌군요. 작년보다 20% 넘게요. 네, 시장의 매물 공급은 늘어났다는 의미죠. 그럼 팔려는 집은 늘었는데 실제로 팔리는 건 줄었으니까 뭔가 균형이 좀 깨지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매매, 활성 매물 비율, Sales to Active Listings Ratio라는 건데요. 네, 그 비율이 뭘 의미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시장에 나온 매물 대비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그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속도계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비율이 낮아지면 판매 속도가 좀 둔화되고 구매자에게 좀 더 유리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구매자 시장, 바이어스 마켓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4월에 그 비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 4월에는 20.9%였거든요. 근데 이번 4월에는 14.8%로 꽤 내려갔습니다. 아, 20.9에서 14.8로. 꽤 떨어졌네요. 네. 주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특히 이 하락폭이 두드러진 곳이 아까 계속 언급됐던 프레이저밸리랑 광역 밴쿠버예요. 아, 그 두 지역이요? 네. 프레이저밸리는 이 비율이 작년 23%에서 올해 11.4%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와, 23에서 11.4요? 네. 광역 밴쿠버도 22.6%에서 13.3%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들 지역의 시장 냉각이 얼마나 뚜렷한지 이 비율이 그냥 딱 보여주네요. 그렇죠. 다른 지표들과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연간 누계 데이터를 봐도 이런 전반적인 둔화 추세와 지역별 편차라는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BC주 전체 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했고요. 7.9% 감소. 네. 그리고 평균 가격 역시 95만 3,674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1% 하락했습니다. 4.1% 하락. 4월보다는 낙폭이 좀 줄었네요, 누계로 보니까. 네, 그렇죠. 월별 등락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뜯어보면 그림이 달라져요. 연간 누계 평균 가격 변화를 보면요. 네, 어떤 지역이 좀 눈에 띄나요? 역시 사우스 피스트 지역이 독보적입니다.
연간 누계로 봤을 때 평균 가격이 무려 15.3%나 상승했어요. 와, 15% 이상이요? 연간 누계로도 대단하네요. 네, 그 외에도 빅토리아 플러스 3.7%, 밴쿠버 아일랜드 플러스 3.8%, 오카나간 플러스 3.1% 같은 곳들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 지역들은 연초부터 계속 좋았군요. 그렇죠. 반면에 광역 밴쿠버는 연간 누계로도 마이너스 5.4%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광역 밴쿠버는 확실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네, 전반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좀 종합해보면 2025년 4월 BC 주택시장 이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둔화, 그리고 지역별 극심한 편차. 네, 전체적인 둔화와 지역별 편차. 네, 광약 밴쿠버나 프레이저밸리 같은 전통적인 고가 시장, 좀 큰 시장은 확실히 냉각되는 분위기가 맞는데 네, 빅토리아, 밴쿠버 아일랜드, 오카나간, 사우스 피스트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현재 BC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BC주에서 주택 구매나 판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네, 혹은 그냥 지역 경제 흐름에 관심 있으시더라도요. 그렇죠. 이처럼 지역별로 정말 판이하게 다른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주 전체 평균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지역만의 미묘한 동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평균에 가려진 진실을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현상 자체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 둔화라는 큰 파도 속에서도 특정 지역들이 이렇게 나홀로 상승세를 타는 이유.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단순히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동력, 그게 과연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경제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산업이 갑자기 좋아져서 일자리가 늘었다거나. 네, 그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인구 이동? 그것도 중요하죠. 혹은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요인이 얽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질지 아니면 점차 해소될지 또 어떤 새로운 요인들이 이 차이를 만들어 나갈지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BC 주택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시장 분석을 넘어서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BC주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BC 주택 시장의 이 복잡한 속내를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